점심시간 수연은 홀로 교실에 남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흘린 음식을 닦고 장난감을 정리하고 내일 수업 준비를 하면서요. 다른 선생님들은 모두 편히 쉬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수연은 쉴 수 없었어요. 그때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보육원에서도 이랬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놀 때 혼자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항상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수연의 모습을 진국이 창문 너머로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진국은 수연의 일상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확신은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르르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거든. 수연이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 혼자 일을 하는 모습,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그 모든 게 진국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만약 수연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이 아이는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요? 아버지의 품에서 사랑받으며 자라야 했는데 혼자서 모든 걸 견뎌내야 했을 텐데 진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진국은 아들 경훈을 불렀어요. 경훈아, 너 수연이 기억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경훈이 당황했습니다. 수연이요? 누구 말씀이세요? 내 여동생 수연이 말이야. 경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름이었거든요. 아버지, 왜 갑자기 그 아이를 기억하니? 진국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경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억나는 게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어요. 조금은 기억나요. 어떤 걸? 그날 엄마가 울면서 경찰에게 전화하던 모습이요. 그리고 경훈이 말을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며칠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 모습이요. 진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3살짜리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 무력감 말이에요. 그 이후로 우리 집에는 웃음이 사라졌어요. 경훈의 목소리도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도 엄마도 모두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진국은 아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 딸을 잃은 후 진국은 더 이상 예전의 아버지가 될 수 없었어요. 남은 아들에게도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죠. 항상 마음 한 구석에 빈자리가 있었거든. 아버지, 왜 갑자기 수연이 이야기를 하세요? 경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국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하율이 선생님이 수연이랑 이름이 같아. 그게 그리고 많이 닮았어. 우리 수연이라. 경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아버지께서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진국이 경훈을 바라봤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 아이가 우리 수연이라면 어떻게 할까? 경훈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야기였거든요. 80년 동안 죽은 아이라고 생각했던 여동생이 살아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진국과 경훈은 서로 다른 침묵 속에서 잠을 잃지 못했습니다. 한 명은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혼란과 당황 속에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연 역시 작은 원룸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아주 어릴 적 꿈이 떠올랐거든요. 누군가가 수연아라고 부르는 목소리, 따뜻한 품에 안겨 자장가를 듣던 기억. 하지만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아물지 않습니다. 노경훈에게 여동생 수연의 실종은 바로 그런 상처였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수연 이야기를 꺼냈을 때 경훈의 마음속에서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8살이었던 경훈은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엄마가 수연이를 데리고 근처 마트에 갔다가 잠깐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숨바꼭질하는 줄 알았죠. 수연아, 어디 있니? 나와. 엄마가 웃으면서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웃음은 걱정으로, 걱정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마트 직원들이 모두 나서서 찾기 시작했고 경찰이 출동했어요.
그때 8살 경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엄마가 울고 있다는 것, 아빠가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어요. 수연이가 어디 갔어요? 경훈이 엄마에게 물었지만 엄마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경훈을 꽉 안고 눈물만 흘렸죠. 그날 밤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빠는 말을 하지 않았고 엄마는 계속 울었어요. 경찰들이 매일 집에 와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고 기자들이 집 앞에서 기다렸죠. 어린 경훈에게는 모든 게 무서웠어요. 수연이는 언제 돌아와요? 경훈이 물으면 어른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경훈은 깨달았습니다. 수연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버지가 변한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따뜻하고 다정했던 아버지가 차갑고 딱딱한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경훈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아빠라고 불러도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어요. 함께 놀아주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없어졌죠. 마치 아버지의 마음속에 경훈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같았어요. 모든 자리를 사라진 수연이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수연이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어요. 경훈이 다가가면 괜찮다고 말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다는 걸 아이도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경훈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프다고 말하지도 않고 외롭다고 하지도 않았죠. 부모님이 워낙 힘들어하고 계시니까 자신까지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경훈은 혼자 모든 걸 견뎠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 여동생 유괴당했다며 라고 놀려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했고요. 선생님이 집에서 힘들지 라고 물어도 괜찮다고 답했어요.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런 경훈이 어른이 돼요. 결혼을 했을 때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마음의 문을 너무 꽁꽁 닫고 살아요. 무슨 소리야?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 항상 무표정이에요. 아내 말이 맞았어요. 경훈은 어릴 때부터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없었어요. 결국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고 지금은 아들 하율이와 둘이 살고 있었죠. 그런 경훈에게 아버지가 갑자기 수연 이야기를 꺼낸 것은 큰 충격이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이름이었거든. 그날 밤 경훈은 오랜만에 수연이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3살짜리 아이의 옷옷, 장난감들, 그림책들, 모든 게 30년 전 그대로였죠. 경훈은 수연이 침대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작은 곰돌이 인형, 분홍색 원피스, 아기 신발, 하나하나가 모두 추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훈의 시선을 끌은 건 작은 피아노였어요. 수연이가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이었거든요. 경훈이 건반을 살짝 눌러봤습니다. 빌롱빌롱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경훈의 기억 속에서 수연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 같이 놀아요. 오빠 이거 봐요. 오빠 저 안아줘요. 항상 밝고 활발했던 수연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웠던 여동생 경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어릴 때는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자신까지 울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경훈은 마음껏 울 수 있었죠. 그 순간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 아버지 말이 맞다면, 만약 정말 하율이 선생님이 수연이라면 경훈은 상상해 봤어요. 30년 동안 헤어져 있던 여동생을 다시 만나는 순간을 말이에요. 어떤 기분일까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아마 둘 다일 거예요. 기쁘면서도 미안하고
반가우면서도 죄책감이 들겠죠. 왜냐하면 경운도 수연이를 지켜주지 못했거든요. 8살이었지만 오빠였잖아요. 여동생을 보호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날 마트에 함께 갔더라면, 경운이 수연이 손을 꼭 잡고 있었더라면, 그랬다면 수연이가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경운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지나간 일을 후회해 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이었어요. 만약 정말 수연이가 돌아온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오빠 역할을 해야 했어요. 30년 동안 못다한 사랑을 주고 못다한 보호를 해주고 싶었죠. 다음 날 아침, 경우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확인해 보세요. 하율이 선생님이 정말 수연인지 확인해 보세요. 중국이 놀란별 정으로 경운을 바라봤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이라도 그렇다면. 경운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우리가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중국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아들마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건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분의 과거를, 출생에 대해서 경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은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정말 수연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깨어진 가족이 다시 운전해 줄 수 있을까요? 경운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만약 정말 수연이 돌아온다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는 것 말이에요. 그날부터 경운의 마음속에서는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하나, 둘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로서의 책임감,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사랑,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따뜻한 감정들이었어요. 어떤 진실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국은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먼저 진국이 한 일은 개인정보 전문조사 회사에 의뢰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공개된 정보만을 조사하도록 했죠.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강수연의 기본 정보였습니다. 생년월일 1995년 3월 18일 출생지 서울시 강남구 보육원 입수일 1998년 4월 5일 진국의 손이 떨렸습니다. 1995년 3월 18일 바로 자신의 딸 수연이가 태어난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1998년 4월 5일 딸이 유괴된 지 정확히 일주일 후였어요. 진국은 숨을 크게 들으시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정확한 일치였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아이가 한둘이 아닐 테니까요. 진국은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진국은 직접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수연이가 자란 사랑의 집 보육원이었어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원장인 한명자를 만났을 때 진국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강수연이라는 아이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수연이요? 아, 그 아이. 한명자의 얼굴에 그리움이 떠올랐어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지금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해주거든요. 그 아이가 여기 온 경위를 알 수 있을까요? 진국의 질문에 한명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말할 수 없었거든요. 왜 그런 걸 알고 싶으시죠? 저희 가족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요. 진국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명자는 진국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한명자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수연이는 3살 때 여기 왔어요. 어떤 여자분이 데려왔는데 어떤 여자요?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척 거부에 질려 있었어요. 진국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나요?
이상한 말을 했어요. 이 아이는 원래 다 가진 아이였다고 하지만 이제는 여기가 더 안전할 것 같다고 했죠. 진국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수연이는 어땠나요? 처음 며칠은 계속 울었어요. 우리 아빠는 날 찾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요. 한명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말을 안 하게 됐어요. 아마 체험했나 봐요. 진국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3살짜리 딸이 아빠가 찾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기다렸을 텐데, 하지만 아빠는 찾지 못했어요. 30년 동안이나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 특별한 점이 있었나요? 진국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특별한 점이요? 글쎄요. 한명자가 생각에 잠겼어요. 아, 맞다. 자장가를 참 잘 불렀어요. 다른 아이들을 재울 때마다 불러줬죠. 어떤 자장가, 달라오는 노래였는데,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런 가사였어요. 그런데 조금 특별한 멜로디였어요. 진국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거든요. 혹시 그 멜로디를 기억하세요? 어떻게 흉내낼 수는 없지만 참 예쁜 선율이었어요. 수연이만 그렇게 불렀거든요. 진구군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어요. 모든 조각이 맞아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생년월일 보육원의 온식이 자장가 그리고 한명자가 들려준 이야기까지 모든 게 자신의 딸 수연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보육원을 나서면서 진국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슬퍼고 안도하면서도 죄책감이 들었어요.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30년 동안 혼자 버려둔 것에 대한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집에 돌아온 진구군은 경훈을 불렀어요. 경훈아, 이리 와봐. 내 아버지 확인했다. 경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강수연, 우리 수연이가 맞아. 그 말을 하는 진국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경훈도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수연이가 살아있었던 거네요. 그래, 30년 동안 혼자서 살아왔구나. 진국에는 고개를 숙였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모 없이, 가족 없이, 아무런 도움 없이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을 혼자 버텨내야 했을 텐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해야지. 사실을 바로요? 아니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진구배는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네가 내 딸이야 라고 말하면 수연이가 어떤 기분일까요? 놀라고 당황하고 혼란스러울 거예요. 어쩌면 믿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진국은 차근차근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수연과 더 가까워지고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과학적인 증명이었어요. 진구군은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DNA 검사를 받고 싶은데요. 친자 확인 검사 말씀이세요? 네, 검사 받으실 분들이 직접 모셔야 하는데 그게 좀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상담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개인 소유물로도 검사가 가능해요. 머리카락이나 사용하던 물건 같은 거요. 진국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은 오래전부터 보관해 오던 딸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3살 때 처음 머리를 자르면서 기념으로 보관해 둔 것이었죠. 그리고 수연의 시료는 하유리를 통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유리가 쓰던 컵이나 수건 같은 걸 수연이 만졌을 테니까요.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국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친부의 관계 확률 99.9%인. 진국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강수연은 자신의 딸이 맞았어요. 30년 만에 찾은 딸, 진국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수연아,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진국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찾았으니까, 이제라도.
그날 밤 진구군은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수연에게 접근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거든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딸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못다한 사랑을 모두 주고 싶었습니다. 어떤 기억은 묻어둘수록 더 깊어집니다. 진구군은 수연의 정체를 확신한 후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어요. 30년 전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 수연이를 데려갔고 왜 보육원에 버려둔 걸까요? 그 진실을 알기 위해 진구군은 오랜만에 한 사람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왜 이제 왔어요? 서린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죄송해요. 그동안 용기가 없었어요. 진국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린과의 관계는 복잡했거든요. 진국이 결혼한 후에도 서린은 그의 곁에서 일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비서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못할 감정이 생겼죠. 하지만 둘 다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진국이에는 가정이 있었고 서린은 그것을 존중했거든요. 그런데 진국이 부인이 서린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비서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결국 서린은 사직하게 되었고 그 일주일 후에 수연이가 사라진 거예요. 서린 씨 그때 일을 기억하세요? 진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가 어떤 일이요? 너는 그냥 사전에 수연이가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서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일을 왜 갑자기 수연이를 찾았어요? 진국이 말해 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살아있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라서 지금은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어요.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한참을 울던 서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의심받았죠. 진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수연이가 사라진 후 진국은 모든 사람을 의심했어요. 가장 가까이 있던 서린도 예외가 아니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해해요. 그럴만했어요. 서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진국이 저는 정말 몰랐어요.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이제는 알아요. 진국이 서린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당신을 의심한 것 정말 죄송해요. 됐어요. 이제 수연이를 찾았으니까 됐어요. 서린이 진국길 바라봤어요. 그 아이 어떤가요? 착해요. 정말 착하고 예뻐요. 당신이 좋아했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서린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수연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3살인데도 어찌나 영특하던지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꼭 찾아와서 이모라고 불렀어요. 서린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항상 물어봤죠. 아빠는 언제 집에 와요? 라고 진국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자신은 너무 바빴어요. 회사 일에만 매달려 있었죠. 집에 일찍 들어가는 날이 거의 없었고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수연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거죠. 제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나 봐요. 그럼 말하지 마세요. 진국 씨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서린이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수연이는 아빠를 정말 사랑했어요. 항상 아빠 자랑만 했거든요. 진국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가요? 수연이에게 진실을 말하는 건 말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네가 내 딸이야 라고 하면 믿을까요? 서린이 잠시 생각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수연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혼자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난다면 혼란스러울 거예요. 서린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아이는 진국 씨를 받아들일 거예요. 왜 그렇게 확신해요? 수연이는 항상 가족을 그리워했거든요. 3살인데도 우리 가족이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서린이 진국을 바라봤어요. 그 아이에게 가족은 꿈이었어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죠. 진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린과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리고 용기도 생겼죠. 수연에게 다가갈 용기 말이에요. 서린 씨, 수연이를 만나면 안부 전해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서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진국 씨와 수연이가 중요해요. 저는 그냥 멀리서 지켜볼게요. 진국이 서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오후 진국은 수연이 어렸을 때 다니던 보육원을 다시 찾아갔어요. 한명자 원장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원장님, 그때 수연이를 데려온 여자에 대해서 더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한명자가 기억을 더듬은 것 같았어요. 그 여자 참 이상했어요. 어떻게 처음에는 그냥 아이를 맡기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뒤를요? 네, 마치 누군가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진국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맡기면서도 계속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고요? 네, 수연이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진국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수연이를 유괴했다가 보육원에 버린 걸까요? 그리고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혹시 그 여자가 아이를 해치려는 것 같지는 않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한명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를 정말 아껴하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에 수연이 이마에 뽀뽀도 해주고 갔거든요. 진국은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왜 유괴를 했을까요? 그리고 왜 돌려주지 않고 보육원에 맡긴 걸까요? 원장님, 혹시 그 여자가 다시 온 적은 없나요? 한 번 있었어요. 수연이가 7살 때쯤 뭐라고 했나요? 아이가 잘 지내는지만 물어보고 갔어요. 만나지는 않았어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고 진국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여자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여자도 수연이를 사랑했다는 것이었어요.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면 수연이는 왜 유괴당한 걸까요? 누군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진국은 그날 밤 깊이 생각했어요. 30년 전 자신의 주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수연이를 노렸을지, 하지만 아직은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었습니다. 수연이를 찾았으니 이제는 그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과거의 수수께끼는 나중에 풀어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래가 더 중요했거든요. 어떤 확신은 과학으로 증명됩니다. 진국은 DNA 검사 결과를 받은 후에도 며칠 더 고민했어요.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 강수연이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유리가 또 아프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배탈이었는데 유치원에서 연락이 와서 진국이 직접 데리러 갔어요. 할아버지 하유리가 진국을 보고 반갑게 뛰어왔습니다. 우리 하유리 배가 많이 아파? 조금 괜찮아졌어요. 수연 선생님이 약 주셨거든요. 하유리의 말에 진국이 고개를 돌렸어요.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유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하유리가 점심을 못 먹었어요. 집에 가서도 억지로 먹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진국이 대답하면서 수연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내 딸이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니 감정이 벅차올랐습니다. 선생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수연이 미소를 지었는데 그 모습이 어릴 때 딸과 너무 닮아서 진국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선생님, 시간이 있으시면 커피 한잔 하실까요? 진국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요?
수연이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 자신에게 커피를 제안하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화요리 일로 신경 써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냥 간단하게요. 아, 네 좋아요. 수연이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유치원 근처 카페에 갔어요. 화요리는 진국 무릎에 앉아서 주스를 마시고 있었고 진국과 수연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선생님은 가족이 있으세요? 진국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혼자예요. 수연의 답이 담담했지만 진국에게는 가슴 아프게 들렸어요. 부모님은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수연이 살짝 부끄러워하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진국의 반응은 달랐어요. 힘드셨겠어요. 진국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수연이 밝게 웃으려고 했지만 진국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릴 때 기억은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이후로 밖에 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가끔 꿈을 꾸긴 해요. 누군가가 저를 안아주는 꿈이나 자장가를 불러주는 꿈을요. 진국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떤 자장가요? 달라오는 노래예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로 시작하는 바로 그 자장가였어요. 진국이 딸에게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혹시 그 꿈속에서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는 기억나세요? 진국의 질문에 수연이 잠시 생각했어요. 남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진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되었어요. 하율이도 있고 사람들도 많았으니까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들을 말씀이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연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선생님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진국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수연도 심각해졌어요. 혹시 하율이 때문인가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진국이 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언제 만날까요? 내일 저녁 어떠세요? 시간 괜찮으시면 네, 괜찮아요. 다음 날 저녁, 진국과 수연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어요. 진국은 하루 종일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했었거든요. 선생님, 혹시 생일이 언제세요? 진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월 18일이요. 왜 그러세요? 역시 맞았어요. 진국의 딸 수연이가 태어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해도 놀라지 마세요. 네, 수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어릴 때 유괴당한 적이 있다고 들은 적 없으세요? 유괴요?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육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아, 네, 들었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3살 때 어떤 분이 데려다 주셨다고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시고요. 네, 모르죠. 진국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선생님, 저에게도 딸이 하나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30년 전에 유괴당해서 사라졌어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수연이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있고 오빠도 있어. 오빠요? 이경훈이. 너 기억 안 나니? 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어릴 때였거든요. 괜찮아. 천천히 기억나면 되는 거야. 그날 밤 수연은 처음으로 가족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30년 동안 혼자였는데 이제는 아빠와 오빠가 생긴 거죠.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과연 자신이 이 가족에 어울릴 수 있을까요? 보육원에서 자란 자신이 재벌 회장의 딸로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진국의 따뜻한 눈빛을 보면서 수연은 용기를 냈어요. 아빠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어떤 만남은 기적 같습니다. 진국과 수연이 서로를 아버지와 딸로 인정한 후 이제 남은 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경훈이었습니다. 진국이 수연을 집으로 데려왔을 때 경훈은 거실에서 하율이와 함께 있었어요. 한수가 누구세요? 하율이가 수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하율아 인사해. 이분이 너의 고모야. 진국의 말에 경훈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설마. 그래, 우리 수연이야. 경훈은 한동안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자신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작은 여동생. 수연아. 경훈이 조심스럽게 수연의 이름을 불렀어요. 오빠, 수연도 어색하지만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비록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진국을 통해 오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 수연이 맞나요? 경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DNA 검사로 확인했어. 진국이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경훈은 그 종이를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3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여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니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고모예요? 하율이가 수연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하율아, 나는 내 고모야. 수연이 하율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와, 그럼 선생님이 고모였구나. 하율이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어른들과 달리 아이는 금방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조금 어색했어요. 갑자기 가족이 늘어난 상황에 모두가 적응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하율이가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줬어요. 고모, 내일도 유치원에 와요? 응? 갈 거야. 그럼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고모라고. 하율이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어색했던 분위기가 조금 풀렸죠. 며칠 후 친구는 수연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수연아, 이제 집으로 이사 오렴. 집으로요? 여기가 내 집이야. 내 방도 그대로 있어. 친구는 수연을 이끌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는 30년 전 그대로 보존된 어린 수연의 방이 있었습니다. 분홍색 벽지, 작은 침대, 인형들, 그림책들, 모든 게 3살 아이를 위한 것들이었어요. 와, 수연이 방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게 제 방이었나요? 그래, 네가 제일 좋아하던 곰돌이 인형도 있어. 친구는 침대 위에 낡은 곰돌이를 들어 보였어요. 수연이 그 인형을 만져보는 순간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 인형을 안고 잠들었던 기억 말이에요. 조금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정말? 친구는 얼굴이 밝아졌어요. 네, 이 인형이랑 있던 것 같아요. 수연이 인형을 꽂아놨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하지만 아빠, 이 방은 너무 어린아이 방이에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28살이 3살 아이 방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시 꾸미자. 네가 원하는 대로. 정말요? 물론이지. 이제 진짜 내 방이니까. 그날부터 수연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작은 원룸에서 나와 큰 집으로 이사를 하고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살게 된 거죠.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습니다. 수연은 30년 동안 혼자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도 낯설었어요. 하지만 점점 적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하율이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구모,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요? 구모, 같이 숙제해요. 구모, 저랑 놀아요. 하율이의 천진한 사랑 덕분에 수연은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경음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여동생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수연아, 회사 일은 어떠니? 유치원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주말에 시간 있으면 같이 쇼핑하자. 30년 만에 다시 만난 오빠의 관심이 수연에게는 고마웠어요. 그리고 친구는 정말 최고의 아버지였습니다. 수연아, 오늘 몸 상태는 어때?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 집에서는 편하게 있어. 아프거나 힘든 일 있으면 바로 말해.
30년 동안 못다한 아버지 역할을 모두 하려는 것 같았어요. 수연에게는 그 모든 게 감사했어. 평생 가족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진국과 수연은 단둘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수연아, 행복하니? 진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아프다. 정말 행복해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힘들지 않아?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연의 말에 진국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그동안 저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셨어요? 진국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많이 찾았어. 정말 많이 하지만 찾지 못하셨죠. 미안해. 아빠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제가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했던 거예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수연이 진국의 손을 잡았어요. 저희 이제 만났잖아요. 늦었지만 만났으니까 됐어요. 수연의 따뜻한 말에 진국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착한 딸을 30년 동안 혼자 두었다는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네, 아빠. 저도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그날 밤 수연은 새로운 방에서 처음으로 푹 잤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품에서 잠드는 밤이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어릴 때 기억들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아빠 품에서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었던 그날들. 오빠와 함께 놀았던 추억들, 모든 게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들이었습니다. 수연은 꿈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어요. 이제 정말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거든요. 가족이 있는 곳, 사랑이 있는 곳으로 말이에요. 어떤 이름은 다시 불려질 때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수연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이제 수연은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는 하율이와 놀아주고 주말에는 경은과 쇼핑을 하거나 진국과 산책을 했어요.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진국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날은 해울그룹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진국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회의 준비를 했어요. 회장님, 이사회 자료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서 보고했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실 예정이니까 안내 잘 부탁드려요. 특별한 손님이요? 네, 중요한 분이에요. 진국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시간 수연은 유치원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 점심 뭐예요? 김치볶음밥이야. 맛있게 먹자. 선생님도 같이 먹어요.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수연은 행복했어요. 일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유치원 원장이 수연을 불렀어요. 강 선생, 잠깐 사무실로 와봐요. 원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서 수연이 긴장했어요. 혹시 또 뭔가 잘못했나 싶었거든요. 무슨 일이신가요? 그게 원장이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해울그룹에서 연락이 왔어요. 해울그룹이요? 네, 강 선생을 오늘 오후에 본사로 모시겠다고. 수연이 깜짝 놀랐어요. 아직 가족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무슨 일인지 알고 계세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수연도 모르겠어요. 아빠가 왜 갑자기 자신을 회사로 부르는지 일단 가봐야겠네요. 그날 오후 수연은 처음으로 해울그룹 본사에 갔어요. 40층짜리 높은 건물을 올려다보니 아빠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실감났어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비서가 나와서 안내했습니다. 이사회실로 모시겠습니다. 이사회실로 수연이 놀랐어요. 왜 이사회실로 가는 걸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수연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이사회실로 문을 열었을 때 수연은 깜짝 놀랐어요. 커다란 테이블 주위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거든요.
모두 수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진국이 수연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연은 어리둥절한 채로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국이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이분은 강수연 씨입니다. 이사들이 수연을 바라봤지만 왜 유치원 선생님이 이사회에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진국이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딸입니다. 이사회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한 이사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30년 전 유해되어 사라진 제 딸을 찾았습니다. 진국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노수연입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놀라고 있었거든요. DNA 검사로도 확인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진국이 검사 결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사들이 하나씩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회장님 딸이세요? 한 이사가 수연을 보며 물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수연이 어색하게 답했어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이런 중요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회장님 왜 갑자기 이런 자리를? 제가 이사회를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진국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이제 일흔입니다. 언제까지 회사를 잊을 수는 없어요. 모두가 진국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따라서 후계자를 정해야 합니다. 후계자요? 네. 그리고 그 후계자는 진국이 수연을 바라봤어요. 제 딸 노수연입니다. 이사회실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어요. 이번에는 더 큰 충격이었거든요. 회장님, 잠깐만요. 한 이사가 급하게 말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분을 후계자로 정하신다는 건 갑자기가 아닙니다. 진국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 아이는 원래부터 제 딸이었어요. 다만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경험도 없고 배우면 됩니다. 진국이 이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수연이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 말씀이신가요? 진심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에요. 진국이 수연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해왔어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있죠. 이사들이 수연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선이었어요.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걸 합니다. 진국이 이사들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이것은 제 결정입니다. 그리고 진국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수연이가 증명해 보일 거예요.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수연은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해울 그룹의 후계자라고요. 유치원 선생님이었던 자신이 말이에요. 아빠, 수연이 조심스럽게 진국을 불렀어요. 이거는, 예. 좀 제가 수 있을까요? 진국이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요. 내 딸이니까. 그 말에 수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빠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게 가장 큰 힘이었거든요.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하세요. 진국이 이사들에게 말했어요. 여러 질문이 나왔지만 수연은 최선을 다해 답했어요. 비록 경영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진실했거든요. 이사회가 끝난 후 진국과 수연은 회장실에 단둘이 남았어요. 수연아, 힘들지 않았니? 조금 떨렸어요. 수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당연해.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니까. 진국이 수연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아빠, 정말 제가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진국의 답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너는 이미 증명했어.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걸 보면서 확신했거든. 그건 그냥이 아니야. 진짜 리더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진국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돈이나 권력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어. 하지만 진심은 다르지. 수연이 아빠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빠는 왜 저를 후계자로 정하신 거예요? 너 때문이야. 진국이 수연을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너를 지켜주지 못했잖아. 이제 나도 최고의 자리를 주고 싶었어. 하지만 그리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진국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이 회사가 내 것이었으니까. 제 것이요? 그래, 원래 너를 위해서 만든 회사야. 내 딸을 위해서.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고모가 회장님이 되는 거예요? 하유리가 신기한 듯 물었어요. 아직 회장은 아니고 나중에 될 수도 있는 거야. 수연이 하유리에게 설명해줬어요. 와, 우리 고모 정말 대단해요. 하유리가 박수를 쳤어요. 경음도 기뻐하고 있었어요. 수연아,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오빠, 고마워요. 수연이 경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오빠가 응원해주니까 용기가 나요. 당연히 응원하지. 우리 여동생인데 경훈의 말에 수연이 웃었어요. 정말 가족이 있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거든요. 몇 달 후 수연은 정식으로 회직으로 미몬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어려웠지만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진국이 직접 가르쳐 주기도 하고 경훈이 도와주기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수연만의 방식으로 일했어요. 직원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방식으로요. 처음에는 보육원 출신이 뭘 안다고 하며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연의 진심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후 수연아, 이제 정말 당당한 경영자가 됐구나. 진국이 수연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아니야, 충분해. 진국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 안심이 돼. 뭐가요? 내가 없어도 이 회사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연이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는 오래오래 저와 함께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손자 결혼식도 봐야 하고 너 결혼식도 봐야 하고. 아깝다. 수연이 부끄러워하며 소리쳤어요. 두 사람이 웃고 있을 때 하유리가 뛰어들어왔어요. 할아버지, 고모. 저 유치원에서 발표했어요. 뭘 발표했는데? 우리 고모가 회사 사장님이라고. 하유리의 말에 진국과 수연이 웃었어요. 그랬구나. 친구들이 뭐라고 하더니 와, 대박. 이랬어요. 하유리가 친구들 반응을 흉내내며 말했어요. 그날 밤 수연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보육원에서 혼자 자란 자신이 이제는 대기업의 후계자가 되었다니.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가족이 생긴 것이었죠.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빠, 챙겨주는 오빠, 바르는 조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수연아.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진국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아빠. 들어오세요. 진국이 들어와서 수연 옆에 앉았어요. 뭘 생각하고 있었니? 그냥 신기해서요. 뭐가? 제가 정말 여기에 있어도 되나 싶어서요. 진국이 수연의 어깨를 안았어요. 수연아, 너는 여기에 있을 권리가 있어. 권리요? 그래, 너는 내 딸이고 이 집의 가족이야. 그리고 진국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너는 이제 다시는 혼자가 아니야.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딸. 그날 밤 수연은 정말 깊이 잠들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안전하고 행복한 기분으로 잠든 밤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아빠의 자장가도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제 그 자장가는 기억 속의 노래가 아니라 현실의 노래가 되었어요.
매일 들을 수 있는 사랑이 담긴 노래가 된 거죠. 조용했던 이름 하나가 다시 불려지면서 수연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장이 말이에요. 어떤 이름은 불러지지 않을 때 더 큰 아픔이 됩니다. 30년 노진국 회장에게는 하루하루가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시간이었어요. 해열고를 회장실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는 화려했지만 이름이 든 진국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텅 빈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봄날이었어요. 손자 하유리의 유치원 소풍 날이었죠. 진국은 멀찍이 서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살 하유리가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젊은 여교사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하유리야, 천천히 걸어요. 넘어지면 아파요. 그 목소리에 진국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음색이었거든. 진국은 고개를 돌려 그 교사를 바라봤습니다. 이모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진국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그 여교사의 웃는 모습에서 무언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강수연 선생님, 아이들 간식 시간이에요. 다른 교사가 부르는 소리에 진국의 귀가 번쩍 들렸습니다. 수연 그 이름이 바람에 실려 진국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30년 전 3살짜리 딸의 이름이었거든요. 유괴되어 영영 돌아오지 못한 그 아이의 이름 말이에요. 진국은 무의식 중에 한 걸음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강수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수연은 잠깐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하유리 할아버지시죠? 진국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거든요. 3살 딸이 웃으며 달려오던 그 모습, 작은 손으로 뺨을 만지며 아빠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 진국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하유리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수연이 함께 따라왔어요. 진국과 아들 경훈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하유리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열이 내리지 않아 끙끙거리는 하유리의 이마를 차가운 수건으로 닦아주면서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어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 태백이 논던 달아. 그 순간 진국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자장가는 30년 전 진국이 딸 수연을 재우며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거든요. 진국만 알고 있는 특별한 멜로디로 어떻게 진국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연은 진국이 온 줄 모르고 계속 자장가를 불렀어요. 구름 사이로 숨었다가 별 사이로 나왔다가 같은 가사, 같은 선율이었습니다. 진국이 딸에게만 불러주던 그 자장가가 지금 수연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경훈이 아버지의 표정이 이상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지만 진국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수연이 부르는 자장가에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어 진국을 발견했을 때 진국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회장님 언제 오셨어요? 수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 노래 어디서 배우셨나요? 진국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수연은 잠깐 멈췄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국의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그 자장가를 말이에요? 진국은 아무 말 없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혹시, 정말 혹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강수연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28살이 되도록 자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거든요. 보육원에서 자란 수연에게는 과거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는 가장 오래된 순간은 5살 때 보육원 마당에서 혼자 그네를 타던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하요리의 열이 내린 후 집에 돌아온 수연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장님이 자장가에 대해 물어봤을 때 그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왜 그렇게 놀란 듯한 얼굴을 했을까요? 수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누구를 닮았을까? 어머니를 닮았을까? 아버지를 닮았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수연에게는 비교할 대상이 없었거든요. 한편 친구는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30년 전 딸 수연의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죠. 돌잔치 때 찍은 사진, 2돌 때 비틀비틀 걷는 모습, 3살 때 아버지 품에서 웃고 있는 사진. 친구는 하나하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3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 사진 속 달의 미소가 오늘 본 강수연의 미소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닮았다. 정말 많이 닮았어. 진국이 혼자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눈매, 입모양, 웃을 때 나타나는 작은 보조개까지 모든 게 일치했어요. 하지만 진국은 자신의 생각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이나 지났는데 딸이 살아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많은 시간 동안 경찰도 사설 탐정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유치원에서 수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웠어요. 원장이 또 다시 불러세웠거든요. 강 선생, 어제 하유리 때문에 병원까지 따라갔다면서요? 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그런 일은 부모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나서요? 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들은 경계가 없어서 문제예요. 적당히 선을 지켜야죠.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더 조심해야 했고 더 완벽히 하셨어요. 실수라도 하면 역시 그런 출신이라 그래 라는 말을 들어야 했죠.